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걱정하지만 자식은 부모의 남은 인생을 걱정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지금 아들과 딸에게 연락이 자주 오시나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바빠서 나중에라는 핑계를 대고 계시진 않나요? 앞으로 이어질 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분명 많은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70대가 되어서야 알게 된 진실들, 되돌아갈 수 있다면 꼭 바꾸고 싶은 선택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바꿔야 할 것들까지 제가 겪은 실수를 여러분은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 담은 노후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 이막에 꼭 필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큰 선물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이제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자식들과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지난 추석, 우리 집은 썰렁했습니다. 3명의 자녀 중 둘째 아들네만 잠깐 들렀다 갔죠. 첫째는 해외 출장, 셋째는 시댁 행사라며 오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며칠 전부터 장을 받아놓고 기다렸는데 결국 음식 대부분을 냉장고에 넣어두었습니다. 예전에는 달랐습니다. 애들이 어렸을 때는 설날이면 떡국을, 추석이면 송편을 함께 빚었죠. 손주들 재롱잔치로 시끌벅적했고 밤늦게까지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때가 벌써 10년도 더 지났네요. 자식들은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너무 죄송해요. 요즘 너무 바빠서. 하지만 저는 압니다. 바쁜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이 불편해진 거겠죠. 서로 할 이야기가 없으니까요. 젊은 세대의 관심사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걱정거리는 그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얼마 전 큰아들이 퇴근길에 들렀다가 한숨을 쉬더군요. 아버지, 집값이 너무 올라서 이제 강남은 꿈도 못 꾸겠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재산이 없는 아버지가 아들 집 한 채 못 사주는 현실이 너무 서글펐습니다. 자식들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위해 아끼고 있는지를.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부모의 마음을. 하지만 이제는 자문해 봅니다. 이게 과연 옳은 걸까요? 며칠 전 동창회에 갔다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친구 한 명이 자식에게 강남 아파트를 물려주고 요양원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식들이 돌아가며 용돈을 주기로 했는데 몇 달 지나지 않아 연락이 뚝 끊겼다고 하더군요. 생각해보면 우리 세대는 참 모순적인 것 같습니다. 자식 잘 되라고 평생을 바쳐 살았는데 정작 그 자식들은 우리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많이 줘서일까요? 아니면 너무 적게 표현해서일까요? 지난달에는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 자식들에게 전화하기로요. 잘 지내는지, 힘든 건 없는지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자식들도 처음엔 어색해하더니 이제는 가끔 먼저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효도를 바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저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마음의 거리라도 좁히고 싶은 거죠. 나이 들수록 자식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그들의 성공이나 출세보다 그저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어제는 막내딸이 퇴근길에 들러 커피를 마시고 갔습니다. 별다른 대화는 없었지만 그저 딸아이가 내 옆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큰 기대 없이 작은 행복에 만족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우리 세대의 부모님들, 더 이상 자식만 바라보며 살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의 행복을 찾을 때입니다. 자식들은 그들의 인생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아닐까요? 결혼 50년 만에 처음 알았습니다. 아내와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은 배우자와 하루 종일 집에만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즐거우신가요? 아니면 불편하신가요? 오늘은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저는 이제 은퇴 후 달라진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아내가 아침부터 잔소리를 시작합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방 안에만 있어요? 밖에 나가서 운동이라도 하지. 저는 대꾸도 하기 싫어 신문만 보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출근했을 시간, 이제는 하루 종일 마주 앉아 있어야 합니다. 은퇴 전에는 아내가 이렇게 잔소리가 많은 줄 몰랐습니다. 아침 7시면 출근해서 밤 9시에 들어왔으니까요. 주말에도 등산 모임, 동창회 모임으로 바빴죠. 그땐 아내의 잔소리가 오히려 그리웠습니다. 요즘 아내는 제가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체크합니다. 당신 또 담배 피우러 가는 거죠? 화장실에서 피는 담배 한 대가 하루 중 가장 편한 시간입니다. 답답할 때면 베란다로 나가는데, 그러면 또 잔소리가 시작됩니다. 감기 걸리겠다고 들어와요. 지난주에는 큰 싸움이 났습니다. TV 리모컨 때문이었죠. 저는 뉴스를 보고 싶었는데 아내는 드라마를 보겠다는 겁니다. 결국 저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방 안에서 혼자 있으니 문득 서글퍼졌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걸까? 친구들 모임에 가면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김 선생은 아예 지하 다락방에 TV를 하나 더 설치했다고 하더군요. 박 선생은 매일 아침 공원을 3바퀴씩 돈답니다. 집에 있기가 답답해서요. 우리 모두 비슷한 처지라는 게 위로가 되면서도 한편으론 씁쓸합니다. 문제는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젊었을 땐 언제 은퇴하나 기다렸는데 정작 은퇴하고 보니 이제 뭐 하지? 라는 생각만 듭니다. 아내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아내가 없는 삶은 상상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아내에게 무심했는지를. 이제는 아침마다 아내와 함께 공원을 산책합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요즘은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나란히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50년 동안 미처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요.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드라마를 봅니다. 처음엔 따분했는데 이제는 드라마 속 이야기가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아내는 제가 드라마에 푹 빠진 모습을 보며 즐거워합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시간이 늘어갑니다.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시작하는 지금, 저는 다시 한번 사랑을 배웁니다. 젊은 시절의 뜨거운 사랑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사랑을요. 아내와 저는 이제 연인이자 친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노년의 부부 생활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불만보다는 감사함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 집이라는 공간이 더는 답답하지만은 않습니다. 인생은 만남과 이별의 연속이지만 노년의 이별은 대부분 마지막 이별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친구와 연락해 보셨나요?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친구와 함께한 시간이 언제였는지를.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어제 또 한 명의 친구가 떠났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등산 동호회 회원이었죠.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다고 합니다. 지난주만 해도 함께 커피를 마시며 웃었는데 이제는 추억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매달 첫째 주 목요일이면 우리는 동창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처음엔 20명이 넘었는데 이제는 6명만 남았네요. 누군가 한 명이 빠질 때마다 우리는 그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합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 줄을. 자식들은 바빠서 찾아오지 못해도 친구들은 언제나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아픈 일이 있을 때면 제일 먼저 달려와 주었고, 기쁜 일이 있을 때면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죠. 제가 은퇴 후 우울증에 빠졌을 때 친구들이 저를 살렸습니다. 승래야, 우리 등산이나 가자. 그렇게 시작된 주간 등산이
어느덧 1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는 등산이 아닌 산책 수준이지만요. 그래서 지금은 매일 아침 살아있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잘 지내나? 아침은 먹었어. 한두 마디 나누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특별한 할 말이 없어도 좋습니다. 그저 서로의 숨소리를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조언은 이겁니다. 친구를 만드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잃는 것은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소중한 친구가 생각난다면 바로 연락하세요. 내일은 늦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언은 새로운 친구를 만들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게 어렵지만 그만큼 소중합니다. 저는 요즘 복지관에서 서예를 배우는데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과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친구와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젊은 시절에는 다음에 보자는 말이 쉬웠지만 이제는 그 다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승래야, 우리 살아있을 때 실컷 놀자. 죽어서 못 노는 것보다 낫지 않겠나?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건강이 허락할 때, 마음 맞는 친구가 있을 때 실컷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 조언은 감정을 표현하라는 겁니다. 우리 세대는 감정 표현이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합니다. 자네가 있어 참 좋네.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억을 기록하세요. 저는 요즘 일기를 씁니다. 친구들과 보낸 시간, 나눈 이야기들을 기록합니다. 언젠가 모든 친구를 잃더라도 이 추억만은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서요. 젊은 시절에는 성공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마지막까지 함께 할 친구가 있는 것임을. 부와 명예는 언젠가 사라지지만 친구와의 추억은 영원히 남습니다. 오늘도 저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습니다. 점심에 만나기로 했죠. 누군가는 이런 모임이 시간 낭비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 시간이야말로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순간이라는 것을 인생의 황혼기에서 깨달았습니다. 좋은 친구 한 명의 가치는 어떤 재산보다도 크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직 내 곁에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을 살 수 없고 건강할 때 돈을 못 벌면 후회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건강이 재산이라고 믿고 계신가요? 오늘은 그 말이 왜 틀렸는지 제 경험을 통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3개월 전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경색이었죠.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발견해서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병원비가 무서웠습니다. 보험이 없었거든요. 젊을 때는 보험은 사기라고 생각했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중환자실 6일, 8천만 원. 재활치료 3개월, 5천만 원. 거기에 간병인 비용까지 매달 300만 원씩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아프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재산이 아니라 오히려 재산을 써야만 지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건강을 자부했습니다. 등산도 열심히 하고 술, 담배도 절제했죠. 하지만 건강검진은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큰 병원 종합검진이 1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니 아까워서였죠. 결국 작년에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비만 3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항암 치료는 6개월, 2천만 원. 거기에 각종 영양제와 보조식품. 매달 나가는 돈이 500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겨우 버텼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건강할 때 돈을 모으고 그 돈으로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걸요. 아프고 나서 돈을 벌려고 해도 늦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을 벌 수도 없고 모았던 돈도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제 친구 중에는 평생 돈을 모으느라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큰 병원 VIP 병실에 누워있죠. 돈은 많지만 밥 한 술 제대로 못 먹습니다. 반면 또 다른 친구는 젊을 때부터 보험과 건강관리에 투자했습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손주들과 놀러 다닙니다. 50대, 60대 여러분, 지금이라도 건강과 돈,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준비를 하세요. 종합검진은 기본입니다. 실비보험도 들 수 있을 때 들어두세요. 제가 경험해보니 노후에는 병원비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요즘 저는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걷습니다. 근처 공원을 3바퀴씩 도는 게 일과가 되었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걸으면서 서로의 건강을 체크하고 일상을 나눕니다. 병원에서 만난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암은 예방하는 것보다 조기 발견이 더 중요합니다. 그만큼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하다는 거죠. 돈 아까워 말고 큰 병원에서 제대로 된 검진을 받으세요. 얼마 전에는 동네 복지관에서 건강관리 강좌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전문 트레이너가 와서 운동을 가르쳐 주더군요. 처음에는 쑥스러웠지만 이제는 즐겁게 참여합니다. 건강관리도 하고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일석이조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아플 때 쓸 돈을 따로 모아둬야 한다는 것을. 이제 와서 깨달으니 너무 늦었습니다. 여러분은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건강할 때 돈을 모으고 그 돈으로 건강을 지키세요.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건강보험, 실비보험은 젊을 때 들어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는 못 듭니다. 저축도 중요하지만 보험도 똑똑하게 준비하세요. 지금 당장은 아깝더라도 먼 훗날 여러분의 건강과 재산을 지켜줄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시도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 서 계신가요? 오늘은 제가 75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되는 선택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부디 여러분은 제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후회는 60세에 조기 은퇴를 선택한 겁니다. 그때 교장 자리에서 물러나지 말 걸 그랬습니다. 체면 때문이었죠. 교장 선생님이 정년도 안 됐는데 벌써 나오세요?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서둘러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은퇴하면 여유롭게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퇴직금으로 산 오피스텔 2채는 세입자 관리로 골치만 아프고 수입은 생각보다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5년만 더 일했어도 달랐을 텐데요. 두 번째 후회는 아내와의 시간을 더 갖지 않은 겁니다. 젊을 때는 나중에 시간 나면 여행도 가고 데이트도 하자고 약속했죠. 그런데 그 나중이 왔을 때는 이미 서로가 너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겁니다. 40대 후반 보험 설계사가 찾아왔을 때 거절했습니다. 당시 월 50만 원이 아까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큰 수술을 하면서 든 병원비가 5천만 원이 넘었으니까요. 자식들 교육에만 올인한 것도 후회됩니다. 셋 다 서울대를 보냈죠.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부부의 노후 준비는 전혀 하지 못했어요. 자식들은 잘 됐지만 정작 우리는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동산에만 올인한 것도 큰 실수였습니다. 당시에는 강남 불패를 믿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 돈의 절반이라도 금융자산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매달 생활비 걱정은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친구들과의 약속을 자주 어긴 것도 후회됩니다. 항상 다음에 보자고 했는데 어느새 그 친구들 중 절반이 세상을 떠났네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취미 생활을 미룬 것도 아쉽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시작하려니 너무 늦었더군요.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해왔다면 지금쯤 은퇴 후의 삶이 훨씬 풍요로웠을 텐데요. 무엇보다 가장 큰 후회는 나중에라는 말을 너무 많이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하자, 나중에 가자, 나중에 시작하자. 그런데 그 나중이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후회 없이 살기로 했습니다. 아내와 매일 산책을 하고 복지관에서 기타도 배우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50대, 60대를 살고 계신 여러분, 부디 저희 후회를 교훈 삼으시길 바랍니다. 은퇴 시기는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배우자와의 시간을 더 가지세요. 건강관리와 보험은 미루지 마세요. 무엇보다 나중에라는 말을 줄이세요. 지금 할 수 있는 일, 지금 해야 할 일은 미루지 말고 하세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지나갑니다. 오늘도 저는 아내와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작은 일상이지만 이제는 이런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현재를 살아갑니다.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닌 일상의 작은 즐거움에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웃으시나요? 제 나이 75년을 살아보니 웃음이야말로 최고의 보약이더군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노년의 즐거움을 찾아갔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처음 은퇴했을 때는 무척 막막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할 일이 없었죠. TV를 보다가 신문을 보다가 어느새 하루가 다 갔습니다. 그렇게 3년을 우울하게 보냈습니다. 변화는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아파트 게시판에서 복지관 홍보물을 봤어요. 실버밴드 회원 모집이라고 적혀 있었죠. 젊었을 때 기타를 좋아했던 게 생각나서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창피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악기를 배운다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거기서 만난 분들은 저보다 더 열정적이었습니다. 8순의 할머니가 드럼을 치고 7순의 할아버지가 베이스를 연주하더군요. 6개월이 지나자 우리 밴드는 제법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을 떠나요. 비와 당신 같은 올드팝을 연주하면서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했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복지관에서는 다른 즐거움도 찾았습니다. 서예반에서는 친구도 사귀고 요리교실에서는 아내를 위한 요리도 배웠죠. 컴퓨터 교실에서는 스마트폰 사용법도 익혔습니다. 이제는 유튜브로 음악도 듣고 카톡으로 밴드 멤버들과 수다도 떱니다. 얼마 전에는 밴드 공연을 했습니다. 복지관 송년회 무대였죠.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는데 관객들이 박수를 치며 함께 노래를 불러주더군요.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도 변화했습니다. 예전에는 TV만 보던 아내가 이제는 댄스 스포츠를 배웁니다. 저녁마다 거실에서 연습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가끔은 함께 춤을 추기도 하죠. 손주들도 달라진 할아버지를 좋아합니다. 할아버지가 멋있어졌어요. 라고 하더군요. 제가 기타를 치면 손주들이 노래를 부르고 아내는 춤을 춥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활기찬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돈을 많이 쓰지 않아도 즐거움은 찾을 수 있습니다. 아침 산책, 복지관 수업, 친구들과의 커피 한 잔. 이런 소소한 일상이 쌓여 행복한 노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전히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즐거운 일이 있으니까요. 내일은 밴드 연습이 있고 모레는 아내와 댄스 스포츠 발표회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성공을 위해 달렸습니다. 돈을 위해 달렸죠.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진정한 행복은 달리는 게 아니라 걷는 것임을.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의 작은 기쁨을 발견하는 것임을. 요즘 저는 매일 일기를 씁니다. 오늘 있었던 즐거운 일들을 기록하죠. 작은 일상의 기쁨들이 모여 제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노년의 즐거움은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누가 가져다 주지 않아요. 용기를 내어 첫 걸음을 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즐거움을 찾아보시겠습니까? 가족이란 서로의 불완전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임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설날 아침 텅 빈 거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맘때쯤이면 온 집안이 시끌벅적했는데 이제는 너무 조용하네요. 세 자녀와 5손주들, 다들 제 삶이 바빠서 명절에도 얼굴 보기가 힘듭니다. 첫째는 미국에서 살고 있고, 둘째는 판교에서 직장 다니느라 바쁘고, 셋째는 아이들 학원 스케줄 때문에 늘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명절에 모이자고 해도 아빠, 이번엔 좀 힘들 것 같아요. 라는 말이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자식들이 나를 싫어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구나. 자식들도 이제 자기 가정을 꾸려야 하는 거구나. 얼마 전에는 큰 손주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상통화로 축하한다고 했더니 할아버지, 나중에 시간 나면 찾아뵐게요. 라고 하더군요. 나중에라는 말이 서글펐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니까요. 젊었을 때는 부모님 찾아뵙는 것보다 일이 먼저였고 아이들 학원이 먼저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이제야 알겠네요. 대신 새로운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매주 목요일이면 아내와 함께 동네 어린이집에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그곳의 아이들이 우리 손주 같아서 더 정이 가네요. 책도 읽어주고 같이 놀아주면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도 비슷한 처지더군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 줍니다. 가끔은 같이 여행도 가고 식사도 하면서 또 다른 가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에게 연락하라고 재촉하지 않습니다. 대신 일상의 소소한 것들을 카톡으로 공유합니다. 오늘 만든 요리 사진, 산책하면서 찍은 꽃 사진. 부담 없이 가볍게 소통하니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가족의 의미도 달라졌습니다. 꼭 피가 섞여야만 가족은 아니더군요.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람들, 그들도 모두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물론 여전히 자식들이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리움을 여유롭게 받아들일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니까요. 멀리 있어도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충분합니다. 특별한 날에만 만나도 좋습니다. 대신 만날 때는 더 정성스럽게, 더 따뜻하게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마음을 나누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요즘은 매일 저녁 아내와 둘이서 식사를 합니다. 텅 빈 식탁이 서운할 때도 있지만 서로를 바라보며 하는 식사가 더 특별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제 새로운 가족이 되어가고 있나 봅니다. 가족의 형태는 변해도 서로를 향한 마음만은 변함없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의 안부 전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복한 소식을 기다립니다. 평생 돈 모으는 법만 배웠더니 정작 필요한 건 돈 쓰는 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노후를 위해 얼마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계획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겪은 시행착오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달 42억 재산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팔아 절반은 현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로는 조용한 동네에 작은 집을 샀습니다. 자식들은 반대했지만 이번만큼은 제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큰 결정을 혼자 내렸습니다. 평생 자식들 생각만 하다가 이제야 저와 아내를 위한 선택을 한 거죠.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사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부부 여행이었습니다. 아내와 제주도로 일주일 여행을 다녀왔죠. 300만 원이 들었지만 50년 결혼 생활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돈이 아깝지 않더군요. 둘째로 한 일은 건강관리입니다. 매달 100만 원씩 건강관리 비용으로 책정했습니다. 헬스 트레이너와 운동도 하고 영양제도 챙겨 먹고 정기적으로 종합검진도 받습니다. 이것도 아까운 돈이 아니었습니다. 셋째는 취미 생활입니다. 기타를 배우고 싶었는데
악기값이 부담스러워 망설였죠. 이제는 달마다 취미생활비 50만 원을 따로 떼어놓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즐기기 위한 지출을 하는 겁니다. 우리 부부는 이제 매달 예산을 세웁니다. 생활비 200만 원, 의료비 100만 원, 취미생활비 50만 원, 여행적금 100만 원. 처음으로 돈을 계획적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그저 아끼기만 했죠. 자식들 용돈도 정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3명에게 똑같이 나눠줍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주니까 아이들도 좋아합니다. 이제는 떳떳하게 용돈을 줄 수 있어 기쁩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재무설계사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노후 자금은 자신을 위해 써야 합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생각만 하다가는 본인의 노후가 불행해집니다. 이 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요즘은 매주 토요일마다 아내와 맛집을 찾아다닙니다. 비싼 음식을 먹을 때면 아내가 미안해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이제 맛있는 거 실컷 먹고 살자. 함께 웃으며 식사하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통장에 돈이 조금씩 줄어드는 게 두렵지 않냐고요? 물론 처음에는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계산해보니 현재 자금으로도 우리 부부가 100세까지 살 수 있더군요. 오히려 적절히 쓰면서 사는 게 더 건강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에게는 새로운 버킷리스트가 생겼습니다. 전국 8도 맛집 투어, 봄꽃 따라 기차 여행, 손주들과 디즈니랜드 가기. 돈을 쓰면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돈은 모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쓰기 위한 것입니다. 현명하게 계획적으로 그리고 주저없이 쓰세요. 그게 진정한 노후 준비일 것입니다.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닌 사랑과 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저는 최근 유언장을 다시 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돈 이야기가 아닌 제 인생의 지혜를 담았습니다. 얼마 전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갑자기 변하셨어요? 그래요. 저는 변했습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에 집착하던 제가 이제는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에게는 제 일기장을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35년간의 교직 생활, 결혼과 육아의 고민, 은퇴 후의 방황까지. 한 인간으로서 제가 겪은 모든 것들을 담았죠. 재산보다 더 값진 선물이 될 거라 믿습니다. 둘째 딸에게는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50년 부부 생활의 순간들, 행복했던 시간들, 힘들었던 시간들. 사진 뒷면에는 그때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적어두었습니다. 막내에게는 제가 모은 책들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책장 가득 꽂힌 책들, 그 안에 적어둔 밑줄과 메모들. 제가 평생 공부하며 깨달은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손주들에게는 각각의 편지를 써두었습니다.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읽을 수 있도록요. 할아버지가 바라는 그들의 미래, 인생을 살면서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들을 적었습니다. 재산은 최소한만 남기기로 했습니다. 대신 매달 조금씩 용돈을 주면서 살아있는 동안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 싶습니다. 죽은 다음의 유산보다 살아있는 동안의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얼마 전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이제까지는 돈만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러자 아이들이 울더군요. 아니에요, 아빠. 우리는 아빠의 사랑으로 자랐어요. 이제는 매주 일요일이 기다려집니다. 자식들이 돌아가며 집에 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돈 이야기가 아닌 서로의 일상과 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부는 새로운 도전도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어요. 50년 부부 생활의 지혜, 노년의 일상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작은 선물이 되길 바랍니다.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행복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걸요. 우리 부부가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이 자식들에게는
가장 큰 유산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밤 감사일기를 씁니다. 오늘 하루 동안 경험한 작은 행복들, 가족들과 나눈 따뜻한 시간들을 기록합니다. 이것이 제가 남길 수 있는 진정한 유산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례식 영상을 미리 찍어두려고요. 울지 말고 웃으면서 보내달라고 제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을 이야기하며 이것이 제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적어질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 아침 산책을 하다가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단풍이 물든 공원의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였죠. 젊었을 때는 이런 풍경을 본 적이 있었나요?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스쳐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잘 살아왔을까 하는 거죠. 부자가 되기 위해, 자식 교육을 위해, 체면을 위해 달려온 시간들. 그 시간 동안 정작 놓친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내가 커피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74세의 바리스타 자격증에 도전한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말렸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하고요. 하지만 아내의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제라도 하고 싶은 걸 해보고 싶어요. 우리는 늘 나중에라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나중에 여행 가자. 나중에 취미생활 하자. 나중에 시간 내자. 그런데 그 나중이 바로 지금이더군요. 더 이상 미룰 나중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집 대청소를 했습니다. 30년 동안 모아온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모아두었을까?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몇 가지 안 되는데 말이죠. 옷장을 정리하다가 아내의 한복을 발견했습니다. 결혼식 때 입었던 것이죠. 아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입을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바로 예약을 했습니다. 다음 주 사진관에서 우리 부부의 황혼 웨딩 촬영을 하기로요.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40년 지기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다음에 보자였는데 이제는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진심을 담아 대화합니다. 손주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의 이야기, 고생했던 이야기, 행복했던 순간들. 이런 것들이 어쩌면 돈보다 더 값진 유산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부터는 일기 대신 편지를 씁니다.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하고 싶었던 말, 미안했던 일, 고마웠던 순간들을 적어두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편지들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면서요. 우리 부부는 이제 매일 저녁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합니다. 작은 일상도 특별하게 느껴지고 사소한 대화도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기에 모든 순간이 더욱 의미 있게 느껴지나 봅니다. 마음의 정리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관계였다는 거요. 돈도, 명예도, 성공도 중요하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남는 건 서로에 대한 사랑과 추억이더군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합니다. 오늘 하루를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살자고요. 미움도 버리고 욕심도 내려놓고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려 합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75세의 봄, 저는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도 여느 때처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아내와 함께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복지관에서 기타 연습을 하고 오후에는 유튜브 촬영이 있습니다. 75세의 제 일상이 이렇게 바쁠 줄은 몰랐네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달랐습니다. 42억 재산은 있지만 현금이 없어 커피 한 잔 마시기도 힘들었고 자식들 눈치 보며 살았죠. 집에서는 TV만 보다가 잠들고 아내와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이 지냈습니다. 그때의 제가 지금의 저를 본다면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팔아 작은 집으로 이사했고 자식들에게 매달 용돈도 주고 아내와는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으니까요.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실버밴드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달이면 첫 공연이 있어요. 떨리지만 설렙니다. 젊었을 때도 못 해본 도전을 75세에 하게 될 줄이야. 유튜브 채널도 만들었습니다. 할배할매의 행복한 인생 2막이라는 제목으로요. 구독자가 벌써 1000명이 넘었네요. 댓글에는 부모님께 보여드렸더니 많은 걸 깨달으셨대요. 라는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아내도 변했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더니 이제는 제과제빵에 도전한다고 하네요. 매일 아침 아내가 내려주는 커피를 마시는 게 하루의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삶을 인정하고 저희의 삶도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가족 모임이 부담스럽지 않고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친구들과는 매주 목요일에 만납니다. 서로의 건강을 확인하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가끔은 철없이 웃다가도 문득 누군가의 빈자리가 허전할 때면 모두 잠시 침묵합니다. 건강관리도 열심히 합니다. 매일 만보 걷기는 기본이고 일주일에 2번은 헬스 트레이너와 운동을 합니다. 병원비로 쓰느니 운동하는 데 쓰는 게 낫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네요. 돈 쓰는 법도 배웠습니다. 계획적으로 그리고 주저없이 씁니다.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이제는 스스로에게 인색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제 마음가짐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지 그것만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그리고 저녁이면 아내와 함께 감사일기를 씁니다. 작은 행복에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저처럼 75세에도, 아니 그 이후에도 말이죠. 중요한 건 용기입니다. 변화하고자 하는 용기,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용기. 이제 저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내와 함께 전국 8도 맛집 투어도 하고, 손주들과 해외여행도 가고, 하고 싶은 것도, 이루고 싶은 꿈도 많습니다. 75년을 살아보니 이제야 알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세요. 이제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우리 모두 함께 젊어져요. 오늘도 지혜 담은 노후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특별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댓글도 기다릴게요. 그럼 이만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